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2부 한입니다. 코스피 시장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흘간의 휴장에 따른 경계감과 북미 간 긴장감 확대,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산 축소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시장은 내달부터 시작되는 연준의 자산 축소가 외국인의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자산 축소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미지의 길이라는 점에서 시장 불확실성 우려가 악재로 돌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준은 10월부터 보유자산 축소에 들어갑니다. 매월 1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만기 도래하는 채권의 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꾸준히 사들였던 국채 규모를 조정하는 자산 규모 축소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전일까지 7거래일 연속 하락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4년 10월 이후 3년 만입니다. 당시에도 연준의 양적 완화 종료 선언을 앞두고 시장이 약세를 지속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는 과거에도 코스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오늘 코스피 지수는 8거래일 연속 파란불 켜나 싶더니 오후 들어서는 상승 반전까지 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강보합권 수준의 상승폭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밖에 자세한 또 흐름은 어떤 흐름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2부 지금 출발합니다. 오후 간 시장 흐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오전장 동향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온에어 2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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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전 구간에서 지수 흐름 어땠는지부터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237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장을 열었는데요.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3포인트가량 상승한 2374.10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2370선에서 강보합과 약보합을 오가며 방향성을 모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간밤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혁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 마감한 바 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 5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0.25%가량 상승했는데요.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이윤 확대가 예상되는 골드만삭스와 JP모건, 그리고 체이스 등 금융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이익을 미국으로 송금할 때 부과하는 세금을 원칙 폐지할 계획임에 따라 해외 유보자금이 많은 정보기술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때문에 간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인텔 등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장에서 IT 업종들이 오르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전체 22개 업종 중에서 오늘 출발 구간 내리는 업종이 조금 더 많이 잡힌 가운데 운수장비 업종과 보험 업종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음식료 업종과 운수, 창고 업종, 비금속 광물 업종이 파란불을 켰습니다. 반면 오늘 상승세를 보인 업종은 의료 정밀 업종이 올랐고요. 전 거래일에 이어 전기전자 업종도 오늘 상승불을 켰습니다. 그 밖에 은행 업종과 화학 업종도 상승불로 장을 열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오늘 빨간불 켜면서 장을 열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0.41%가량 상승하면서 651.92포인트로 출발했는데요. 오늘 양장지수 현재 구간에서는 강보합권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그 상승폭이 크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어 보이는데 이 와중에서 또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오전장 특징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구간부터 특징 보였던 특징주 6가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디텍 매드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텍 매드는 오늘 549억 원 규모의 아이크로마 기기와 카트리지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중국 조인스타로 내년부터 3년간 제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조인스타는 중국 항주 지역에 있는 업체로 2006년부터 바디텍 매드의 현장 진단기기인 아이크로마와 진단 시약 등의 관련 제품을 중국 전역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디텍 매드 측은 이번 계약을 통해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또한 고부가 제품 공급과 판매망 다변화를 통해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오전장 특징주 바디텍 매드 종목 오늘장 오후 구간에서의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에 23.5%가 넘는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3,200원 상승한 16,800원 선에서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HLB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HLB 종목은 현재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표적 항암제인 아파티닙에 대한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을 마칠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HLB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 설명회를 열고 자회사 LSK 바이오파마가 개발 중인 표적 항암제 아파티닙의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회사는 13년간 개발해온 아파티닙의 성과가 이제는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아파티닙의 신약 가치를 1조 9,500억 원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었던 HLB 종목 오늘장 오후 구간의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에 14.37% 정도 급등세를 역시 연출하고 있습니다. 2,600원 상승한 235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깨끗한 나라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리대 위해성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깨끗한 나라가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 오전 11시 충청북도 오송본부에서 생리대 휘발성 유기화합물 1차 전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생리대 위해성 논란이 불거지자 식약처는 유통 중인 모든 생리대를 대상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검출 시험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오늘 생리대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이 결과가 깨끗한 나라 주가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깨끗한 나라 종목 주가 흐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도 8.58%가량의 상승폭을 계속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350원 오른 4,370원 선에서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 종목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어제 반포주공 1, 2, 4주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조합원 총회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규모는 2조 6천억 원 규모인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종목 현대건설 종목의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한 호재가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각에는 소폭 낙폭을 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65% 하락한 37,950원 선에서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호텔신라 종목입니다. 호텔신라는 정부의 면세점 선정 절차 개선안 발표 이후에 강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는 면세점 특허심사위원을 확대하고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골재로 한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깜깜이 심사가 문제가 됐던 만큼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가 상승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로 대관 리스크가 줄어든 데다 또 평가 기준 공개로 기존 사업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예상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호텔신라 종목 주가 흐름도 바로 차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는 4.04% 정도의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2,200원 오른 56,600원 선에서 현재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오전장 특징주입니다. 기가레인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기가레인은 5세대 이동통신인 5G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기가레인이 5G 관련 고주파 통신용 안테나 일체형 FPCB 통신선으로 특허를 보유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에 따르면 6GHz 이상의 고주파 부품 기술을 보유한 곳은 현재 기가레인이 유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5G 기술은 사물인터넷과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핵심 기술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5G 시장 규모는 오는 2020년 약 30조 원에서 2022년에는 10조 원 규모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기가레인 종목 주가 흐름 체크해봅니다. 현재 3.9% 정도의 강세 흐름을 가져가면서 115원 상승한 3,045원 선에서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장 특징주 6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오전 구간 지수 흐름과 함께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이었는지 특징주들 6종목 정리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에서 우리 시장 흐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 흐름 중 코스피 지수가 여전히 반등에 성공하면서 강보합권 수준의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8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하는 셈인데요. 0.11%가량 오른 2375.17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3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주나 싶던 코스닥 지수는 장이 막판에 다다르자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약보합권 수준의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0.54포인트 빠진 648.59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양장 지수 흐름 오늘 또 온도차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오늘 코스닥 지수는 또 장 막판에 다시 한번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끝까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흐름은 현재 구간에서 또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을까요? 코스피 시장 업종별 흐름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 탄력 좋은 업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의료정밀 업종이 2.71%가량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종목들 흐름 중에서는 덴티움 종목이 7%대로 급등하면서 업종 지수를 단단하게 받쳐주는 모양새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낙폭 과대 분석의 강세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또 3분기 실적 개선 전망에 따라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은행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업종도 마찬가지로 최근 많이 내리면서 이 낙폭 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오늘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1.20%가량 업종지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섬유 의복업종에서도 오늘 1%가량 업종지수 상승률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학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대로 강한 상승 탄력 시현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효성 종목이 2%대로 올라주고 있고 덕성 우선주와 삼영화학 종목도 2%대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업종은 운수창고 업종이 1%대 웃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업종 내 종목들 흐름 중에서는 페노션 종목이 3%대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 대한해운 종목과 천일 고속 종목도 오늘 3%대로 주가 빠지면서 업종지수 함께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의약품 업종입니다. 전 거래일에 크게 올랐던 만큼 오늘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조금 쏟아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에이프로젠 제약 종목이 선제 구간에서 4%가량 빠지고 있고 대웅제약 종목도 3%대 약세입니다. 또 전 거래일 상한가에 진입했던 국제약품 같은 경우 오늘 출발 구간에서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역시 후반부로 갈수록 차익 실현 매도 물량 출회가 되면서 현재 구간에서 1.92%대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비금속 광물업종과 전기 전자업종, 운수 장비업종도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업종별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제약업종에서의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에 조금 크게 올랐던 만큼 오늘은 주가 빠지고 있는데요. 먼저 메디포스트가 3%대로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에 많이 올랐던 셀트리온 종목도 오늘 차익 실현 매도 물량 출회로 현재 구간 3%대 가까운 주가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스코텍 종목입니다. 2.11%가량 주가가 밀리고 있고 대한약품 종목 역시 1%대 약세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으로는 비금속 업종입니다. 오늘 1.33%가량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업종에서도 1%대 약세인데요. 오늘 게임주들 위주로 밀리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넥슨GT 같은 경우 최근 신작 기대감에 참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역시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면서 6%대 급락 장세 연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 브레인 콘텐츠 종목도 4%대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업종입니다. 오락문화 업종이 엔터주 위주로 상승하면서 오늘 3%대 가까운 업종지수 상승률 시현하고 있습니다. 업종 내 종목들 흐름 중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외국계 매수세 유입으로 7%대 급등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판타지오 종목이 4%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SM 종목과 JYP 엔터테인먼트가 오르는 등 오늘 대표적인 엔터주들이 상승세 보이면서 오락 문화업종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식료 담배 업종입니다. 2%대 업종지수 상승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진바이오텍 종목이 현재 구간에서 두 자릿대 급등 흐름 연출하고 있고요. 뉴바이오텍 종목도 6%대로 주가 상승률 강하게 나아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운송 부품 업종과 방송 서비스 업종, 금융 업종과 반도체 업종 순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지수 흐름과 함께 양장 업종별 흐름 짚어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수급 대응 전략 가져가고 있을까요? 네, 현재 3시 16분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구간에서의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모두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각각 901억 원과 1,053억 원가량 매도 우위 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219억 원가량 덜어내고 있는데 기관은 111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모두 현재 매수 우위 시현 중입니다. 각각 742계약과 2,807계약 정도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오후 구간에서의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오전장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시장 흐름 간단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 공시 그리고 뉴스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김도원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에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선익시스템입니다. 선익시스템은 중국 윈고테크놀로지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증착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지난해 매출액의 2.2%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오는 2018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유니테스트입니다. 유니테스트는 중국 하이텍 반도체와 81억 732만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지난해 연결 매출액의 6.9%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오는 10월 말까지입니다. 코오룬 글로벌입니다. 코오룬 글로벌은 한국 자산신탁과 641억 1,300만 원 규모의 경북 안동시 수상동 공동주택의 신축공사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약 26개월입니다. 계약금은 지난해 매출의 2.01%입니다. 바디텍메드입니다. 바디텍메드는 중국 항저우 조인스타 메디칼 인스트루먼트와 549만 원 규모의 아이크로마 기기 및 카트리지 제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매출의 99.9%입니다. 계약 금액은 3년간 공급 물량 총액이고 매해 동량 공급 조건입니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익시스템입니다. 선익시스템 오늘 오전장 내내 빨간불 켰지만 현재는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3.46%가량 밀리면서 23,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니테스트입니다. 유니테스트는 오늘 장 내내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 11,050원까지 고점 높였습니다. 현재는 3.79% 오르면서 1,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오룬 글로벌입니다. 코오룬 글로벌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빨간불 켜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는 0.11% 밀리면서 9,3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디텍메드입니다. 바디텍메드 오늘 계속 급등세 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후장 들어서 27.57% 오른 17,350원까지 고점 높였습니다. 현재는 상승폭 조금 반납하면서 19.12% 상승한 1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스테믹스입니다. 프로스테믹스가 관절염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소혈액에서 유래하는 탈담백 추출물과 히알루론산을 포함하는 관절염의 예방 또는 치료 약학적 조성물 및 식품 조성물에 관한 것입니다.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삼천리 자전거는 최대 주주가 김석환 씨에서 참 좋은 레저로 변경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 후 참 좋은 레저의 삼천리 자전거 지분율은 27.14%입니다. 암리스입니다. 암리스는 SK텔레콤과 중계기기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15억 1,991만 원이며 이는 2016년 매출액 대비 5.0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계약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은 LNG선 화물창용 신규 2차 방어벽 제품이 GTT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지속적 수요 성장 중인 LNG 사업에 선박 대형화 요구를 충족시킨 향상된 성능의 LNG 인슐레이션 판넬을 통해서 독보적인 제품 경쟁력을 재확인하고 매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스테믹스입니다. 프로스테믹스 현재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2.65%가량 오름폭 기록하면서 3,8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삼천리 자전거는 오늘 오전장에서 계속 빨간불 켜졌지만 현재는 1.5% 파란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가 8,52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리스입니다. 암리스는 오늘 4.04% 하락 출발했습니다. 오전장 한때 8.1%까지 상승을 켜기도 했지만 현재는 0.85% 밀리면서 2,3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 0.35% 소폭 오름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5,7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시효과가 진행됩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상황 진행 중인데요. 동시호가 상황 살펴보기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결과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마감 동시호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목들 오늘 어떤 모습으로 장 마감 예고하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점검해 봅니다. 첫 번째 종목 넥센타이어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0.77% 오른 13,150원에 오늘 장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KT엔진은 1.44% 오른 10만 6천 원 마감 예상되고요. 한국토지신탁이 3%가량 오름폭 시현하면서 3,295원 마감을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한인제약입니다. 0.94% 상승하면서 21,400원에 오늘 장 닫을 것으로 보이고요. GKL 종목이 4.86% 상승한 23,750원에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텔신라 종목입니다. 4.41%가량 오늘 오름폭 시현하면서 전 거래일 대비 2,400원 오른 56,800원에 장 닫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대해상이 0.34% 상승한 44,750원 마감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3.7% 상승하면서 오늘 25만 2천 원에 장 닫을 것으로 보이고요. SK가 보합권에서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 2.86%가량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400원 오른 14,400원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코스맥스 종목입니다. 오늘 2.59%가량 오름세 시현하면서 11만 9천 원에 장 닫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 마감 동시효과 상황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젠백스 테크놀로지 오늘 5%가량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4,150원에 장 닫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음으로 DHP 코리아 종목이 3.32% 오른 7,770원에 SBI 인베스트먼트 종목이 11%가량 급등합니다. 전 거래일 대비 125원 오른 1,135원 마감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CCS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7%가량 오름폭 시현하고 있는데요. 504원 마감 예고하고 있고요. 팜스토리 종목이 2.81% 오른 1,280원 마감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YG 엔터테인먼트 종목입니다. 오늘 외국계 매수세 강하게 유입되면서 마감까지 7%대 급등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 거래일 대비 2,000원 상승한 27,250원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엘컴텍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4.11% 오른 2,155원에 오늘 장 마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텍 종목이 4.72% 오른 9,540원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6%가량 오르면서 14,250원에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STI 종목 같은 경우 3.87%가량 상승하면서 18,800원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마감 동시효과였습니다. (2017년 9월 28일) 목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 또 업종별 흐름과 종목별 흐름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이 배당주가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증시가 변동성을 보일 때 배당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때문인데요. 시기도 적절합니다. 찬바람 불 때 배당주라는 말이 있듯이 3분기와 4분기에는 배당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수익률 또한 높아집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현재 상황을 배당주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코스피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배당도 늘어날 것이란 판단입니다.
연구원은 올해 코스피 순이익 전망치는 142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7% 증가했다며 이익 증가에 따라 배당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배당 펀드의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배당주 수급 개선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규제 이슈로 대부분 업종이 부침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배당 수익률이 높은 업종들의 주가 하락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도 긍정적 요인입니다. 계절적인 측면에서도 배당주의 매력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이 배당주에 대한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죠. 오늘 먼저 양장지수와 수급프롬 어떻게 맞췄을지 궁금한데요. 코스피 코스닥 마감지수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지수 마감 동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 하락세가 우세했지만 결국에는 강보합권에서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0.02%가량 상승한 2374.4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는 오늘 빨간불을 켜준 시간이 더 많았지만 현재 마지막 종가 기준으로는 0.18% 정도 낙폭 시현하며 장 마쳤습니다. 648.09포인트로 거래에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마감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 우위 시현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각각 1,366억 원과 421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시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87억 원가량 물량 덜었고 기관은 129억 원가량 매수 우위 시현하며 장 마쳤습니다. 마지막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빨간불 켜줬습니다. 각각 1,717억 7계약과 2,226계약 정도 담아내면서 오늘 장 마친 모습입니다. 오늘 장 지수 마감 동향과 함께 수급 마감 동향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그 상승폭이 0.02% 소폭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오늘도 양장지수 모두 보합권 수준의 상승 또는 하락 마감으로 여전히 이어지는 관망세가 짙은 모습인데요. 업종별 흐름은 또 어떤 모습으로 장을 마쳤을지 코스피 시장 업종별 마감 동향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탄력 두드러졌던 업종은 의료 정밀업종으로 2%대 업종지수 상승률을 시현했습니다. 이어서는 섬유 의복업종과 화학업종, 철강 금속업종과 은행업종 역시 1%대 웃도는 업종지수 상승률 시현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반면 오늘 하락폭이 두드러진 업종은 운수 창고업종입니다. 1.19%대로 업종지수가 밀렸고 또 오늘 차익 실현 매도 물량 출회로 의약품업종과 전기 전자업종도 파란불을 켰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업종별 마감 동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락폭이 두드러졌던 업종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제약업종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매도 물량 출회에 1.8%가량 업종지수 하락률이 나아졌습니다. 그 밖에 비금속업종과 유통업종, 기타 제조업종과 디지털업종도 1%가량 업종지수 밀렸습니다. 반면 오늘 상승세가 두드러진 업종은요. 오락 문화업종에서 3%대 가까운 업종지수 상승률이 나와줬고요. 음식료 담배업종과 운송 부품업종, 출판 매체업종의 상승폭도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업종별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종목별로 또 마감 동향 어떤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마감 동향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상승률 높았던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 우선주입니다. 현대건설 종목은 오늘 반포주공 1단지와 관련된 호재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했지만 현대건설 우선주는 29.9%로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65,6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성지건설 종목이 11.99%가량 급등세 시현하면서 94원 뛰어오른 878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나라 종목입니다. 오늘 생리대와 관련된 판매를 다시 재개할 것이라는 호재가 들어오며 9.08% 상승률 시현했습니다. 4,385원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았던 종목입니다. DY파워 종목 7.11% 하락하면서 2250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영풍재지 종목이 6.67% 하락하면서 3,220원으로 오늘장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은 삼화 콘덴서 종목입니다. 5.84% 하락한 24,200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상승률 높았던 종목부터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상한가에 들었던 종목입니다. GL팜텍 종목 상한가로 865원 상승한 3,750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또한 오전장부터 특징주로 이름 올렸던 바디텍메드 종목 19.85% 상승한 16,300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HLB 종목 역시 15.77% 상승한 255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락률 높았던 코스닥 종목입니다. 수성 종목이 오늘 29.89%가량 하락하면서 9,150원 선에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뒤를 이어서는 S&P 월드 종목이 18.92% 하락하면서 5,27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 번째 종목 솔리드 종목입니다. 8.63%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에 약세 기록하면서 5,270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양장에서 등락률 높았던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을 끝으로 오늘 증시온에어 2부 준비된 순서도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해 주시면서요. 성공 투자 전략 짜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장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